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막내 아들 김세진 군과 함께 Q&A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진 인사. 안녕하세요. 네. 세진이는 제 옆에서 착하게 수학 숙제를 할 겁니다. 그치? 어디가? 아니 여기 옆에서 앉아서 하면 돼. 자, 오늘은 댄디보이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스파링에 대한 질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현 대표님, 저는 평체 100kg 30대 후반 MMA 수련자입니다. 복싱, 주짓수를 수련하다가 최종적으로 MMA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헬스도 10년 넘게 했고 벤치프레스를 100kg로 10개씩 2세트 곧잘 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힘이 센 편입니다. 고민인 게 매스 스파링을 할 때마다, 가벼운 스파링을 할 때마다 가볍게 친다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파워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한 대 맞으면 좀 더 세지고요.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는 실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매스 스파링 할 때 강도, 중점 포인트,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 등 매스 스파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매스 스파링을 약하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 중 실제 경기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나요?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전혀 죄송하실 필요 없고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일단 제가 더욱더 감사드리고 같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덩치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늘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를 배울 때 좀 겪어왔던, 고민해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네. 첫 번째, 상대가 좀 진상이에요. 만약에 스파링 세게 하고 막 그 상대 배려 안 하고 웬만하면 엮이지 마세요. 그게 1번이에요. 어떤 수를 써서든 그런 분들하고 스파링 하는 건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장님한테 자꾸 말씀도 드리고 다치세요. 잘못하면. 상대가 이 댄디보이님보다 덩치가 크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다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상대가 혹시 작더라도 확실히 부상을 입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절대 최대한 안 엮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스파링, 매스 스파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매스 스파링이란 거는, 가벼운 스파링이란 거는 센 스파링하고 달라요. 상대를 맞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를 안 맞추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서 해보세요. 그거를 상대방이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바로 받아 때리지 마시고 좀 얘기를 하시든지 멈추고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맞추시는 걸, 앞에서 끊어주는 걸 원칙으로 자꾸 해주시고요. 세 번째,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100%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본다면, 상대가 저를 막 맞춰요. 그럴 때는 바로 막 받아 때리지 마시고, 일단 생각을 나의 멘탈 조절, 그리고 디펜스, 방어의 수련 기회로 삼는다고 자꾸 마음을 좀 다잡아 보세요. 멘탈 조절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격투기 하면 기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격투기 스파링을 하시면서, 훈련을 하시면서 멘탈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받아 때리고 하는 사람, 회원들이 체육관에 있으면 저는 무조건 컴다운을 시켜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흥분하지 말라고. 흥분하면 너만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왜? 자, 실제 시합에 가서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는 쪽이 무조건 손해예요. 왜? 힘이 되게 빨리 빠지게 되어 있어요. 분노가 차서 분노 게이지 때문에 파워가 나오고 이런 건 만화책이나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흥분을 했을 때 흥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시합에서는 거의 필패라고 보시면 돼요. 인류 선수들이 가끔 막 흥분해서 막 도발하면서 막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시지만, 그거는 실제로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뜨겁게 타고났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뜨거운 에너지를 수많은 경험과
수련을 통해서 잘 조절을 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프로 선수들 중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섣불리 따라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아마추어 시합이 나가잖아요. 스파링 때 맞았을 때 막 흥분해서 세게 하는 분들이 실제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서 세게 맞았다고 해서 흥분해서 막 상대를 KO시키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진짜 저 거의 못 봤어요. 시합에 가면 어차피 긴장해가지고 상대한테 맞았을 때 오히려 딱 더 긴장이 되고 더 뭔가 마음이 좀 위축된다기보다 시합 중임에도 불구하고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 맞았다고 더 세지고 하는 건 스파링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막 흥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잡으셔야 돼요. 성찰을 하시고 잡아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흥분을 하는 내 자신을 바꾸고 더 낫게 만들어서 흥분을 하려고 하는 나를 누를 줄 알게 됐을 때 훨씬 더 본인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더 발전된,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멘탈만 하시면 안 되고, 딱 상대방에게 맞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막 받아 때리려는 자신이 발견이 되면 딱 누르시고 그 다음 타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맞고, MMA 잘했어. 여기 앉아 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세진이가 여기 앉아.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공격이 왔을 때 딱 막아주시고, MMA를 하시니까 분명히 레슬링 섞으실 수 있잖아요. 디펜스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붙어가지고 상대방 붙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상대방의 추가 공격을, 타격을 아예 봉쇄해버리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레슬링, 주짓수 등하고 연결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클린치로 붙던가 아예 빠지던가 빠져서 다시 페이크 주고 테이크다운 치던가 해서 전화가 왔네. 세진아에 전화 왔어. 세진이 전화가 왔네. 나가서 받고 다시 들어와. 나가서 받고. 그렇게 이 복싱을 하시는 분들, 타격기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다른 거를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데, MMA를 수련하시는 분이시라면 분명히 레슬링, 주짓수와 섞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섞어서 해보세요. 계속 받아치고 이런 흐름만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좀 타격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네 번째, 타격을 섞으신다면 일단 잽을 맞추려고 해보세요. 파워가 좋으시다고 했잖아요. 파워가 좋으시면은 꼭 상대방을 되게 세게 때리고 할 필요가 절대 없으세요. 움직이고 하다가 툭툭 잽부터 맞춰보세요. 툭툭 잽 정도만. 그러면 대부분의 상대가 위축이 돼서 좀 물러나게 될 겁니다. 좀 주춤주춤하게 되고, 이때 가서 더 때리면 안 돼요. 만약에 더 때리는 걸 연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가서 타격은 실제로 맞추지 마시고 가서 툭툭 이렇게 동작 정도, 실제로 이 주먹을 파트너 얼굴이나 바디에 대진 않았지만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맞추는구나, 여기서 맞추고, 이때 상대방이 다시 때리더라도 그걸 막아주고 또 때리지 마시고 조절을 자꾸 해보세요. 제 말 믿으세요. 분명히 사람을 때려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나한테 내 주먹에 맞고 위축되는 상대를, 파트너를 때리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싹을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 킬러 본능, 상대를 끝내야 한다,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차피 시합에 가면 나오고 그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평소에 스파링을 하는데 상대가 약세를 보였을 때 가서 그거를 밟는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시합에 나오느냐. 약한 상대를 막 연타를 때리시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잽 이렇게 맞춰보시고, 그러다가 상대가 좀 약세 보이고 좀 움직인다 그러면은 모션 위주로 하다가 또 바디 같은 데 좀 맞춰보시고, 그리고는 레슬링, 주짓수 많이 활용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자, 매스 스파링을 강하게 하는 것과 약하게 하는 것 중에 실제 경기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스파링은 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자, 첫 번째, 시합은 강하게 하죠? 아니면 서로 약하게 하죠? 무조건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강한 스파링은 해보셔야 돼요. 확실히. 시합을 특히 나가실 거면 꼭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시합을 나가시는 분들 중에 강한 스파링을 경험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되게 많이 놀라게 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기다려, 그 이따가 소개할 때 킥복싱 시합을 처음 나갔던 게 저의 첫 격투기 데뷔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고향에 있는 대전에 있는 체육관에서 킥복싱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를 오게 돼가지고 서울에서 거의 훈련을 못했어요. 그리고 대전에 가서 뭐 몇 주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러고서 이제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뭐 엉망이었고 다 엉망이었는데 가장 컸던 부분은 지금 돌이켜 보면 센 스파링을 안 해봤었어요. 센 스파링을, 강한 스파링을. 그러다 보니까 시합에 나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예 서로 부딪히는 강도가 달라요. 세게 때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게 들어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나갔던 시합은 킥복싱인데 스파링에서는 서로 그래도 기술을 써보려고 그러고 서로 합도 어느 정도는 약간 매너도 지키고 하려고 한다면 저도 데뷔전이고 상대도 이제 뭐 신인이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도 급하고 몸에 힘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파링에서는 상상을 많이 못하고 경험을 거의 못 해봤었던 엉키는 상황들이 엄청 생겨요. 깔끔한 기술의 공방이 아니라 싸움이 돼가지고 막 몸도 급하고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어색한 동작들, 엉키는 동작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복싱을 배워보니까 복싱은 이렇게 센 스파링들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뭐 체육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다닌 체육관에서는 저는 이제 킥복싱은 예전에 성킥복싱, 현재는 흑일호 무에타이의 우리 이성규 관장님에게 너무나 잘 배웠고 복싱은 신도체육관의 권순천 관장님에게 잘 배웠는데 제가 복싱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센 스파링을 하더라고요. 센 스파링. 헤드기어를 딱 끼고 딱 스파링을 한다고 하면 툭툭 메스가 아니라 이 킥복싱이나 MMA 같은 경우는 저도 체육관에서 그 회원들끼리 킥도 차고 막 테이크다운 시켜서 파운딩 세게 때리고 하지 말라 그래요. 이 필연적으로 좀 센 스파링을 막 시키기가 힘들어요. 킥복싱이나 MMA는. 근데 복싱은 그게 좀 가능해요. 두꺼운 글러브로 주먹으로만 한정지어서 딱 하니까 헤드기어 끼고 진짜 실전처럼 막 세게 막 얼굴 때리고 바디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이 센 스파링만 하면 안 돼요. 몸에 되게 무리가 갑니다. 특히 머리가 되게 아프시고 이럴 거예요. 또 기술구사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조금 강도를 많이 낮춘 매스 스파링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야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 기술도 써보고 저 기술도 써보고 요것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뜨거 하고 좀 빠졌다가 다시 생각할 여유도 갖고 바꾸고 또 이런 게 또 좀 강도를 낮춘 스파링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 제 생각에는 매스 스파링은 매일 하세요. 매일. 머리를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매일 하시면 좋아요. 왜? 격투기는 어차피 상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동작인 거잖아요. 혼자 섀도우나 샌드백하고 이런 건 보조밖에 안 됩니다. 사람하고 많이 하시는 매스 스파링 매일매일 하시고 센 스파링 좀 몸에 데미지가 가는 센 스파링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시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몸에 좀 무리가 간다, 몸이 좀 못 버티는 것 같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절대 못 채우시고 해도 상관없어요. 2주에 한 번 하시든 한 달에 뭐 한 번 하시든 상관없어요. 네. 단 매스 스파링은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MMA 수련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주짓수 스파링도 잘라서 하실 거고 레슬링 스파링도 잘라서 하실 거고 그럴 거잖아요. MMA 스파링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 잘리지 마 안돼 이거 좀 얼어가지고 스파링은 절대 시합이 아닙니다. 스파링에서 이기려고 누구 상대를 파트너를 이기려고 하는 건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파링 하실 때는 무조건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흥분하는 내 자신을 눌러서 내가 목표했던 거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 상대를 이기는 거는 결국은 시합에 가서 하시는 거고요. 시합에 가서 상대를 이기는 것도 결국은 저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차원에 비해서는 상대를 이기는 게 더 밑에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시합에서조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게 제 얘기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합에서 만약에 결과로서 판정으로 지거나 KO로 지거나 어떻게 졌든 간에 제가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격투기에서는. 그래서 사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회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스파링 마찬가지예요. 스파링을 하면서 감정 조절을 배우고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부분을 배우고, 그러면서 격투기 기술도 닦아나가고, 내가 흥분해서 누구를 스파링에서 맞아서 누구를 한 대 때린 다음에 집에 가서 잠이 들 때와, 내가 한 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좀 참고, 물론 상대가 진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진상들은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딱 맞았는데 승분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딱 컨트롤해서 그 다음에 디펜스를 딱 해서 상대방 붙고 테이크다운 시켜서 상대방한테 확실히 제압해놓고, 그랬다가 상대가 힘들어하니까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하고, 또 한 대 맞으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제대로 또 맞고 내 디펜스가 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관장님이나 더 잘하는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해서 더 센 사람하고 했는데 내가 발전해 있고, 그러다 시합에 나갔는데 지난 시합보다 잘하고, 이럴 때 느끼는 보람과 스스로에 대한 약간 뭐 자랑스러움이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내 자신에게 나쁜 면에 내 자신에게 지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좋게 컨트롤했다, 여기서 느끼는 성취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혼자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모든 것에서 다 성취를 하실 수 있죠. 뭐 중량을 얼마나 치겠다, 몇 개를 하겠다, 채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격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 상대방과의 그 미묘한 감정 싸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법을 굉장히 저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저도 그 길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밟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려볼게요. 단 그 길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저는 100%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운동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얘기는 여기까지고 제품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김세진이 지금 갖고 어디로 가버리네. 김세진! 세진아! 등장했습니다. 네. 그 제품 갖고 와야지. 어디 갔어? 빨리 갖고 와. 네, 빨리 갖고 와. 세진이가 저 제품을 갖고 와버렸네. 여기 있습니다. 자, 앉아. 여기 자, 김세진, 이 제품은 뭔가요? 슬라이스 햄 굽네 닭가슴살 슬라이스 햄이에요. 줘봐 빨리. 아빠 이거 뭐야? 네 거 알았어. 네 건데 아빠 좀 소개해드릴게. 자, 이게 부제로 뭐가 써있냐면 밥에 돌돌 싸서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러니까 뭐 스팸 드시듯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밥하고 함께 막 데워가지고 드셔도 좋고, 샌드위치로 만들어 드셔도 좋거든요. 훨씬 샌드위치. 더 다른 햄보다, 일반 햄보다 건강하니까요. 건강한 햄이니까 좀 햄 땡기시고 그러는 분들 중에, 근데 몸매 관리도 하셔야 되고 지금 운동 하셔야 되고 좀 체중 관리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한번 꼭 드셔보세요. 되게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맛도 기존 햄에 비해서 절대 안 떨어지니까 뭘 그렇게 또 해야 하고 있어. 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몰 제품이니까요. 국내몰에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진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